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드시는 약이 있나요?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하지만 혹시 그 약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직 약사가 직접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70세 이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5가지 처방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에는 꼭 줄여야 할 고혈압 약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혈압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혈압을 낮추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식 씨는 20년 넘게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원인은 너무 낮은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70세 이후 지나치게 낮은 혈압은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혈압약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하여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약입니다. 특히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 계열의 위장약은 장기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자 74세 여사는 위산 역류 증상 때문에 3년 넘게 위장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엉덩이뼈 골절까지 당했습니다. 문제는 위장약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위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진통제 특히 NSAIDS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위장 출혈,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숙 76세 여사는 무릎 통증 때문에 5년 넘게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결국 투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NSAIDS 계열의 진통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통제 대신 온찜질, 마사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계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낮추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80세 씨는 10년 넘게 스타틴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근육통과 기억력 저하가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때문이라 했지만 스타틴의 부작용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약을 끊었고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지나치게 낮추면 근육 손실, 피로감,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제와 안정제입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복용하지만 이는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명순 75세 여사는 불면증 때문에 2년째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낮에도 몽롱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면제는 장기 복용 시 뇌 기능 저하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멜라토닌 보충제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0세 이후의 혈압약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약은 장기 복용 시 골다공증,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진통제는 위장출혈,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약은 필요 이상으로 낮추면 근육 손실과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제는 장기 복용 시 치매와 의존성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복용하고 계신 고혈압 약과 위장약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혈압약과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신체 변화로 인해 복용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고혈압 약은 오히려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40대와 같은 기준으로 혈압을 조절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성호 75세 씨는 50대부터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의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적정한 혈압 수준이 젊은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혈압은 뇌졸중, 낙상,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하로 내려가면 치매 위험이 50%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70세 이후 혈압 관리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조절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14만 150mmHg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혈압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70세 이후 위장약 장기 복용은 골다공증과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위장약은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 중 하나입니다.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이 있을 때 병원에서 위장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장약이 뼈 건강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미선 73세 여사는 3년째 위장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복용했던 약은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 계열의 위장약이었습니다. PPI 계열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장약을 1년 이상 복용한 사람은 골절 위험이 44%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약은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PPI 계열 위장약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44%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위장약이 뇌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장약을 끊고 갑자기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중단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는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다. 탄산음료, 카페인,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인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 베개를 약간 높게 하여 수면 중 위산 역류를 예방한다. 오늘은 70세 이후 고혈압약과 위장약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복용하는 진통제와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계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통제는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많이 복용하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약이 장기적으로 복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진통제 NSAIDs 복용은 신장과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진통제 중에서도 특히 NSAIDs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계열의 약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정숙 76세 여사는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인해 5년 넘게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몇 년 전부터 점점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심해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내렸고 원인은 장기적인 진통제 복용이었습니다. NSAIDs 계열의 진통제는 단기적으로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 출혈, 신장 손상,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NSAIDs를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위출혈 위험이 2배,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할 경우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과 온찜질, 마사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진통제가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위장 보호제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0세 이후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계 복용은 근육통과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스타틴 스테이틴즈 계열의 약을 복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80세 씨는 10년 넘게 스타틴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근육통이 심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타틴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복용을 줄이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 근육 손실, 피로감 증가, 인지 기능 저하침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추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과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친 저지방 식단보다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과 신경 안정 목적으로 복용하는 수면제와 안정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제와 안정제는 단기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약물에 대한 신체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수면제 장기 복용은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서 불면증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졸피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순 75세 여사는 불면증이 심해져 2년 전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도 몽롱한 느낌이 들고 기억력이 점점 저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의 장기 복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 졸음을 유도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조절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과 골절 위험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수면제 복용을 서서히 줄이고 자연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멜라토닌 보충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저녁 시간에 카페인 및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70세 이후 안정제약 불안제 복용은 인지 기능 저하와 약물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감, 우울감, 신경과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불안제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장기 복용 시 신체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 78세 씨는 몇 년 전 배우자를 잃은 후 심한 불안감을 느껴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의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1.52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신체 균형을 저하시켜 낙상 및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항불안제 복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대체 요법으로 명상, 심리 상담, 가벼운 운동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차와 같은 자연 요법도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 부모님들이 피해야 할 대표적인 약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불필요한 복잡한 혈액 검사와 고위험 의료 검진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검사가 가능해졌지만 모든 검사가 건강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70세 이후 불필요한 혈액 검사는 오진과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혈액 검사가 나이 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치가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으며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하면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정호 77세 씨는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며 과거에도 혈당이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약을 복용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고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혈당, 콜레스테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소 높은 것이
오히려 건강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약물 처방과 과잉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건강검진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연령별 정상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받기보다 생활 습관 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특정 수치가 다소 높거나 낮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70세 이후 무조건적인 정밀 건강검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MRI, CT, PET-CT 같은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박순자 80세 여사는 건강검진에서 작은 폐결절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폐암의 가능성은 낮았으며 의사도 단순한 노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걱정으로 인해 조직 검사를 받았고 이후 감염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이 CT나 MRI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상이 발견되지만 실제로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증상이 없는데도 정밀 검사를 무조건 받기보다 검사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MRI, CT 검사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불필요한 혈액 검사와 과도한 정밀 건강검진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과잉 검사와 치료보다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5편에 걸쳐 70세 이후 부모님이 주의해야 할 약물과 검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